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60세 이후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주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보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눈부시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부터 인생의 황금기를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첫째, 미신이나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이상한 종교를 찾거나 점쟁이 사주 운세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미신이나 지인의 말은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늘이 정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믿음과 유대를 나눈다면 그 자체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선택들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스스로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인들의 말보다 여러분의 선택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혜롭게 사셨잖아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자신이 살아온 연륜과직감을 믿으세요. 그것이 훨씬 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높은 곳에 오르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처럼 유연하지도 않고 힘이 약해지며 균형을 잡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무시하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물건을 꺼내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히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움직임이 어려워져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임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하지만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다치면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답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카페트를 치우고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하거나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키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심스러운 행동과 준비된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안전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셋째, 노년의 재정적 안정을 준비하세요.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일이 비교적 쉽고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 특히 의료비 같은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재정적 안정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절한 저축과 연금 투자로 든든한 재정을 갖추면 노년에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비나 약값 때문에 마음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스스로의 존엄성인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항상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저축과 연금 준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재정적 준비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적절한 재정이 있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끔 여행도 떠나면서 새로운 취미를 즐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행복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축을 시작하거나 연금이나 투자 옵션을 검토하세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어린 자녀에게 재테크를 시킨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배는 오른 듯 합니다. 전쟁과 경제 불안에서 오는 심리도 있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장롱에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금을 사놓았다면 배로 올랐을 텐데 통장에 넣어도 이자도 안 나오고 장롱에 넣어둔 돈은 그대로입니다. 자녀에게 통장에 저축하라고 하지 말고 금을 쪼개서 아주 조금 사서 모아놓으면 손자가 성장한 몇십 년 후에는 아주 큰 돈이 되겠지요. 자고로 금값은 제가 천여정 15,000원 했습니다. 쌍가락지가 30,000원 했으니까요. 지금은 한 돈에 60만 원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넷째,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긴 하루를 일해도 다음 날이면 금세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더디게 반응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는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면 단순히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무리한 노동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이미 많이 부담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몸을 아끼고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혹사합니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로는 심혈관계질환, 관절 통증,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다면 쉬어야 하고 더 이상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나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제는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가벼운 활동이나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과 휴식의 균형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의 삶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히 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아껴주세요. 여러분은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절약하지 마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절약하는 습관을 지금까지 몸에 배어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절약은 분명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며 필요 이상 절약하려고 하면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노년기에는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몸에 편안한 옷을 사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온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나친 절약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렴한 음식을 선택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서 아끼지 말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나치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기쁨을 놓치는 대신 적절한 소비로 삶의 질은 사치가 아닌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여섯째, 오래 살던 집을 지키세요. 그곳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수십 년간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든 집에 여러분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수십 년간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든 집은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효심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신들과 함께 살 것을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께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익숙한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익숙하고 아는 이웃이 없어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혼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정신적 건강이 마음까지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곳에 살아야 합니다. 자식과 합쳐서 살면 자식은 바빠서 신경 써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초저녁 잠이 많고 새벽에 깨서 서로 불편합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며느리도 딸도 생각보다 마찰이 많게 됩니다. 익숙한 내 집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고쳐서 사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을 고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임을 기억하세요. 만약 이동이 불편하다면 그 결정의 선택은 자녀의 조언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신중히 선택하셔서 후회 없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